자, 여기 과전법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요. 앞서 이미 배웠습니다. 위화도 해군 기억납니까? 이성계가 일으켰죠. 그래서 이성계가 신진사대부랑 손잡고 조선을 만들었죠. 그래서 고려를 무너뜨리고 자기랑 함께 조선을 만들 신진사대부들한테 땅을 줄 필요성이 있었던 거죠. 뭔가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만든 제도가 과전법입니다. 그래서 전직 현직 관리들한테 주는 거고, 땅을 주는 게 아니라 땅에서 나는 세금을 걸는 권리, 우리 수도권이라고 그랬었죠. 그 땅에서 나는 세금 걷는 권리. 그래서 전직 퇴임한 관리랑 현직 관리들한테 그 땅에서 나는 세금을 걷는 수도권을 줬습니다. 단 경기도 지역에만. 경기도 지역가 어느 지역을 말한다 그랬어요? 이 경 할 때 경이 이거거든. 경기도 할 때 경이 이게 수도 경자예요. 수도 주변을 항상 경기도라 불렀어요. 고려 때도 수도 개경 주변을 경기라 불렀고, 조선 때도 한양 주변을 경기라 불렀고, 지금도 우리 서울 주변을 경기도라 부르잖아요. 그래서 수도권 주변의 땅만 전 현직 관리들한테 수도권을 줬는데 이것을 과전법이라고 한다. 근데 조선의 대표 토지제도를 하는 이유가 거의 고려 말부터 조선 때 쭉 유지되기 때문에. 근데 원칙적으로는 세습이 불가했지만 현실적으로는 세습 토지가 증가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토지가 있었어요. 수신전, 휼양전. 수신전은 만약에 관리가 죽었어. 그러면 그 와이프 혼자 살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 땅을 세습시켜 줍니다. 또 그 와이프마저 죽었어. 그럼 애기들은 어떻게? 그래서 애기들을 살라고 휼양전이라고 또 세습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예외가 있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세습 토지가 증가해요. 또 경기도 지역의 땅만 자꾸 나눠주다 보니까 땅이 부족해져요. 그래서 관리에게 지급해야 될 토지가 부족해집니다. 그래서 세조 때, 이건 왕도 알아두면 좋아요. 직전법이라는 것을 시행합니다. 직이 한마디로 현직 관리한테만 수조권을 지급을 합니다. 애초에 누구한테 주는 거였어? 전직 관리니까 퇴임한 관료들은 계속 누적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땅이 부족해지는 거야. 부족해지다 보니까 현직 관리한테만 준 거를 직전법이라고 합니다. 세조 때. 그랬더니 문제가 생기네. 자기가 퇴임하면 이제 땅이 반납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현직 관료들이 자기들이 현직에 있을 때 상당히 많은 땅을 챙겨나가야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전직 관리한테는 이제 안 주니까 현직일 때 많이 챙겨 먹는 거지. 그래서 백성들을 막 수탈을 합니다. 안 되겠다 싶어서 어떻게 하냐면 조세를 그냥 과하게 삥 뜯어. 왜? 현직한테만 주니까 세금을 과하게 삥 뜯다 보니까 농민들이 막 불만이 폭발해.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방식을 바꿉니다. 관수관급제. 관자가 들어가면 국가란 뜻이에요. 국가가 걷어서 국가가 나눠주는 겁니다. 이 오타입니다. 관급제예요. 관수관급제. 그래서 국가가 걷어서 국가가 나눠줬다. 성종 때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 수조권은 관리가 되면은 이 관리가 세금을 걷는 거였잖아요. 대략 한 10분의 1 정도. 근데 얘가 현직 관료일 때, 직접 보면 현직 관리일 때만 주니까 퇴임하면 못 받잖아. 그러니까 얘가 10분의 1만 걷어야 되는데 막 삥 뜯으니까 문제가 생긴 거잖아. 그래서 관수 관급제로 바꿨는데, 이게 뭐냐면 이 관리 대신에 국가가 걷어서 국가가 이 관리한테 주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직전법, 현직 관료들이 너무 백성들을 수탈을 하니까 안 되겠다. 쟤네들한테 수조권을 국가가 행사하자. 그래서 국가가 세금을 걷어서 국가가 관리한테 주자. 관습관급제가 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관청이 걷어서 수조권을 받은 관리한테 지급을 했다. 관습관급제예요. 이건 운영 방식인 거지, 제도는 여전히 직전법이에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아주 직전법을 폐지해 버립니다. 수조권 자체를 폐지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녹봉, 고정적으로 주는 월급 형식의 녹봉만 줬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 흐름 되게 쉬운 건데 잘못 이해하면 어려워요. 그래서 선생님이 표로 만들어 봤는데 요거예요. 조선 초에는 과전법이 시행되는데 전직 현직한테 줬다. 근데 전직한테 주다 보니까 땅이 부족해져. 그래서 세조 때 직전법을 실시해요. 현직 관료한테만 주는 거지. 그랬더니 현직 관료가 노후가 걱정되는 거지. 전직한테 이제 안 주잖아. 그러다 보니까 토지에 대한 소유 욕구가 되게 강해져. 그래서 농민들을 괴롭혀. 그래서 국가가 안 되겠다 해가지고 국가가 걷어서 국가가 직접 관리한테 주는 거예요.
국가가 세금을 걷어서 국가가 직접 관리한테 지급하는 것을 관수관급제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국가가 뭐 행사하는 거야? 수조권을 행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 직전법마저도 폐지를 하고 녹법만 줬다라는 거. 그래서 제대로 따지면 이 두 개만 있는 거야. 과전법, 직전법. 전 현직 줬냐, 현직만 줬느냐. 근데 세조 때 현직만 줬고, 그리고 주는 방식을 관수관급제로 해서 국가가 행사했었다라는 거. 그래서 이 부분 꼭 이해해야 됩니다. 자, 조선시대 수치제도도 마찬가지예요. 세 가지 있다고 그랬죠? 전세, 공납, 역. 조세, 공납, 역이라고도 한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여기 그림으로 찾아봤어요, 선생님이. 전세. 그래서 곡식을 걷는 거라고 그랬죠. 땅에서 나는 곡식, 공납, 특산물을 걷는 거라고 그랬고, 역은 노동력을 걷는 거였습니다. 이게 삼국시대 이래로 똑같이 반복이 됐었죠. 그러면은 땅이 어디 있는지, 사람이 어디 사는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땅이 어디 있는지 체크하는 걸 양안이라고 하고, 사람이 어디 있는지 체크하는 걸 호족이라고 합니다. 이거에 근거해서 전세, 공납, 역을 걷습니다. 이것은 조세라고도 한다고 그랬습니다. 조세, 공납, 역. 그래서 처음에 과전법이 시행됐었잖아. 위에서 보는 것처럼. 그래서 보통은 생산량의 10분의 1을 걷었는데 지금 우리 평수 한 평당 이렇게 따지지만 일단 한 결당 쌀을 한 30두 정도를 걷었었다고 해요. 이것까지 외울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 세종대왕 때 우리 똘똘한 세종대왕이 야 이거 좀 애매모호하다. 땅 중에 좋은 땅도 있고 나쁜 땅도 있는데 어떻게 똑같이 한 결당 30두 똑같이 걷느냐. 그리고 어떤 해는 농사가 잘 되고 어떤 해는 그냥 망칠 수도 있는데 왜 똑같이 걷느냐 해가지고 머리를 굴립니다. 그래서 전분육등법, 연분구등법이라는 걸 개발을 해요. 이걸 역사에서는 공법이라고도 합니다. 공법. 그래서 세종의 공법이 뭐냐 하면은 어려워하지 마세요. 이거예요. 전분육등법, 연분구등법. 전분구등법은 이게 밭전자야. 그 밭, 토지의 비옥도, 좋고 나쁨에 따라서 6등급으로 나눠서 차등 징수하는 거예요. 연분구등법은 이게 매 해년 2025년 할 때 연자거든. 해년자. 그래서 그 해에 풍년이냐 흉년이냐에 따라서 또 차등으로 거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 풍년에 따라서 풍년이나 흉년이냐에 따라서 요게 최대 4두에서 20두까지 차등으로 거뒀어요. 풍년이나 흉년에 따라서 한 결당. 근데 이게 너무 복잡하잖아. 그래서 제대로 안정이 되지 못해요. 그래서 나중에는 관행적으로 최하였던 4두를 걷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과전법으로 시작을 해서 10분의 1 정도 거뒀지만 똘똘한 세종대왕이 전분육등법, 연분구등법, 공법을 만들었고 비옥도나 풍년에 따라서 차등 지급을 했다. 차등 징수란 거죠. 특히 풍년에 따라서 4두에서 20두 차등으로 걷기로 되어 있었지만 복잡해서 관행적으로 4두로 고정화됐었다. 이 부분만 이해하면 돼요. 공납, 특산물을 걷는 거라고 그랬었죠. 우리 보령 지역의 특산물은 쭈꾸미. 근데 문제는 호별로 걷었어요. 호. 한자로 이렇게 썼거든요. 이게 집 혹은 가구란 뜻이에요. 가구에다 할당을 해버려. 선생님 사는 지역이 보령인데 야 보령 사또한테 야 너네 쭈꾸미 100박스 할당. 그럼 사또가 각 집별로 할당을 또 합니다. 야 5개씩 할당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집 위주로 할당을 했는데 이것이 공납이에요. 그래서 가구별로 할당한 특산물을 공납이라고 한다. 역, 노동력이라고 그랬었죠. 그래서 16세에서 60세까지 남자들한테 부과를 한 겁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군역, 요역. 그래서 전쟁 나면 군대 끌려가는 거 아니면은 다리공사나 성곽공사 같은 노가다 하는 거. 그래서 군역과 요역. 어떤 게 더 힘들었을까요? 네, 요역이 더 힘들었다고 합니다. 자, 근데 요것이 변질돼. 전세, 공납, 역 요 세 가지가 변질됩니다. 환곡은 원래 세금이 아닌데 이것도 개판으로 운영이 돼요. 그래서 16세기 이후에 수치체제, 세금 제도가 문란해졌다는 거야. 그래서 도둑도 발생하고 왜 어떻게 변질됐냐면 나중에 지주제가 확산이 돼요. 땅 가진 사람을 지주라 그러고 땅이 없어서 이 사람의 땅을 빌려서 농사짓는 이 농민 있죠. 얘를 전호 혹은 소작인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지주 전호제라고도 하는데 근데 문제는 이 지주가 땅 주인이잖아. 땅 주인한테 세금을 물려야 되는데 땅 주인이 귀찮으니까 야 전호, 야 소작인 또 내 땅 가지고 농사지니까 내 땅에 매기는 세금 네가 내.
그래서 지주가 세금을 소작인한테 전가를 시켜버려. 얘는 안 그래도 땅이 없어서 빌려서 농사 짓는데 이 세금마저도 전호가 내게 되는 그런 불합리한 점이 생겨요. 공납, 방납의 폐단이 생깁니다. 농민들이 납부하려고는 내지 못하게 막아버려. 방해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특산물을 납부해야 되는데 방해를 해. 이상하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중에 이런 문제가 생겨. 샘 지역이 이래서 김이 특산물이 예전에는 여기 잘 나가지고 이걸 할당을 했어. 근데 기후가 변했네. 보령 지역에 김이 안 나. 김이 여기서 나. 근데 문제는 이걸 고려하지 않고 정부가 김을 내라고 하는 거야. 더 이상 나지도 않는데. 그러면 이 농민은 농사 지어야지 김을 갖다 바쳐야 되잖아. 너무 고지식하잖아.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시킵니다. 시켜가지고 야 너가 저 지역 가서 김을 사가지고 네가 납부토록 하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농사 짓다 보니까 다른 사람한테 사가지고 김을 구해다가 납부를 하는데 문제는 이거를 못 내게 막아버려. 왜냐면 나중에 이게 너무 대중화되면서 국가 관리가 사또가 이걸 대신해 버립니다. 사또가 대신 특산물을 여 멀리에서 사오놓고 이 사람한테 돈 내라고 합니다. 왜냐면 그게 더 돈이 되거든. 원래 이게 한 10의 값이면 한 100 정도 삥 뜯어버려.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박나베 폐단, 농민이 사람을 구해서 어렵게 구해서 내려고 해도 받질 않았다. 왜? 사또가 더 삥 뜯어 먹으려고 자기가 직접 구해놓고 얘한테 삥 뜯어 먹으려고 납부를 방해를 했는데 이것이 박나베 폐단이라고 한다. 이런 일이 벌어진 이유가 공납이 특산물을 거뒀기 때문에 그래요. 그 지역에 나지 않은 특산물을 걷어버리니까 이거를 구하려면은 돈이 배로 들어가거든. 배로 들어서라도 내려고 그러는데 안 봐도 왜? 관리가 직접 구하고 얘한테 더 많이 삥 뜯으려고. 그래서 박나베 폐단이 등장을 합니다. 역, 대립, 대신 군대를 가는 거야. 그 이때는 한동안 우리가 조선 시작되고 200년 동안 전쟁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군대를 대신 가는 거야. 돈 찔러주고, 야 내가 돈 찔러줄게, 네가 대신 가. 그러다 보니까 사또가 나중에는 아주 대놓고 포 돈을 받고 군대를 면제시켜 주는 거예요. 돈을 받고 군대를 면제시키는 게 성행하면서 군대를 가는 사람이 없어. 돈은 받고. 그러다가 임진왜란 터지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약간 어려울 수 있는데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은 지주가 자기가 내야 될 세금을 소작인한테 전가시키는 폐해가 있었다. 그리고 박나베 폐단, 특산물을 내려고 해도 받질 않았다. 왜? 사또가 자체적으로 마련을 하고 백성들한테 삥 뜯으려고. 그리고 역, 대신 군대를 가는 게 성행하거나 아니면 아싸리의 돈을 받고 군대를 면제시켜주는 방군수포, 비리가 횡행했다. 그리고 한국은 원래 곡식을 빌려주고 약간의 이자만 받는 제도였는데 이것이 고리돼. 약간의 이자가 원래 10분의 1 이자만 받아야 되는데 엄청난 고율의 이자를 삥 뜯어갑니다. 그래서 강제로 빌려주고 강제로 삥 뜯어가는 고리대로 변질이 돼요. 나중에 아예 이게 세금화 돼버려요. 원치도 않았는데 곡식 빌려주고 삥 뜯어가. 그래서 전세 공납역 여기 변질되고 환국도 세금처럼 변질되었다. 자, 조선시대에 중농 정책의 기본입니다. 농사가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농사직설이라고 세종대왕 때 농사책을 만들어요. 우리 농민들의 경험담을 정리해 놓은 책이에요. 농사직설. 옛날에는 중국 농사책 가지고 농사 졌는데 현실에 안 맞잖아. 그래서 중국의 현실과 맞지 않기 때문에 우리 풍토에 맞는 농사법을 우리 농민들의 경험담을 토대로 만든 책 농사직설. 그래서 자주적이라는 표현을 쓰죠. 우리 실정에 맞기 때문에. 자, 그리고 농업기술이 발달합니다. 2년 3작이 고려 때 시작되었다고 했죠. 더 확산이 됩니다. 2년에 벼, 보리, 콩, 벼, 보리, 콩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농사를 짓는 거. 그럼 여러 가지 수확물이 생기겠죠. 그래서 확산이 됩니다. 그 남부 일부 지방의 모내기법이 확대가 됩니다. 남부 일부 지방의 모내기법은 이미 고려 때부터 있었어요. 그게 좀 더 확대가 되었다라는 거. 모내기가 좋은 이유는 벼, 보리, 이모작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래 논이 있으면 애초에는 얘네는 여기 그냥 씨를 막 뿌려가지고 대충 쌀이 벼죠. 벼만 이렇게 키웠거든. 근데 모내기법은 이거예요. 이렇게 논이 있으면 이렇게 조그만 모판에다가 벼를 심어. 그럼 자라겠죠.
그러면 열을 맞춰서 탁탁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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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심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이걸 모판이라고 그러거든요. 모판에 이렇게 벼를 키우잖아. 키우는 동안에 이 논이 놀고 있잖아. 이 동안에는 보리를 키우는 거야. 보리를 키웠다가 보리를 다 수확을 하고 그러면은 이 안쪽이 싹 비우겠죠. 비워지면 이제 어떻게 하는 거야? 이 모판에서 자란 이것을 줄을 맞춰서 이렇게 키우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제 벼가 생산이 되겠죠. 그래서 애초에는 벼만 뿌려서 벼만 수확했더라면은 어, 모내 기법을 하면서 모판에 벼를 키울 때 보리를 심었다가 수확을 하고 다 수확을 한 다음에 벼를 이식시켜서 벼도 수확하는 이런 것이 가능해지죠. 그래서 벼랑 보리가 이모작이 가능해집니다. 이모작 두 개를 키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내 기법이 확대가 되면서 이모작이 점차 많이 확대가 됩니다. 또 시비법 고려 때도 발달했었죠. 역시 더 발달해서 휴경지 노는 땅이 줄어들고 목화 재배도 확대되고 요번 확대란 말이 많이 나오죠.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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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고려 때 시작된 걸 거의 확대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이런 것도 있었고 수공업 아직 조선 전기라서 관영 수공업 국가가 운영하는 수공업이 발달했습니다. 기술자들은 공장 아니란 명부에다 등록을 하고 필요한 물건을 제작을 시켰어요. 그리고 아까 중농 정책이죠. 무조건 농사 중심이야. 상업은 억제했습니다. 통제. 장사 같은 경우는 천하 사람들이 하는 거라 해가지고 농민이 최고였었어. 그래서 통제했어요. 그래서 서울에 시전을 뒀어요. 그래서 시전 상인이라고 그러는데 시전이 한마디로 뭐 시장이라고 보면 되는데 시전 상인은 좀 알아두세요. 이렇게 경복궁이 있으면 요 앞에 길이 있을 거 아니야. 여기 이렇게 상점을 차려놓고 물건을 파는 상인들이 있었어요. 얘네들이 시전 상인이에요. 이런 상점을 시전이라 부르고 시전에서 장사하는 시전 상인. 근데 얘네들은 국가가 허락을 해줬어. 왜? 통제한다 그랬었죠. 통제는 해주지만 예외적으로 얘네들은 물건을 팔도록 허락을 해줬어. 근데 가끔씩 잡상인이 등장하죠. 그러면 이 허락을 받은 상인들은 불만이지. 얘네 허락을 받는 대신에 국가에 세금을 내거든. 세금 내고 허락받고 물건을 팔고 있는데 얘네들은 세금도 안 내고 물건을 판단 말이야. 그래서 얘네들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전 상인이 독점 판매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다른 말로 얘네들 탄압할 수 있는 권리 이것을 이렇게 부릅니다. 금난전권이다. 이런 잡상인들을 옛날에 뭐라 불렀냐면 난전이라 불렀어요. 시장을 어지럽히는 새끼들 난전. 난전을 금할 수 있는 권리. 그래서 몽둥이 들고 가가지고 두들겨 팰 수 있었어. 그래서 잡상인 난전을 금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할 수 있는 독점 판매권을 받은 사람들 시전 상인들이다. 그래서 얘네들은 그리고 보부상이라고 해서 물건을 등에다 이고 머리에다 이고 파는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나중에 장씨 시장이라고도 하는데 시장이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얘네들이 물건을 쥐고 이고 전국을 돌아가면서 물건을 파는 사람들이 보부상인데 뒤에 나옵니다. 이때 잠깐 맛배기로 나오고 조선 후기 때 전국을 돌아다니는 보부상 있습니다. 자, 여기 양이 역시 많죠. 경제사가 좀 어려워요. 근데 흐름을 알면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다시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자, 조선시대 토지제도입니다. 과전법이 조선의 토지제도 기본이었죠. 위화도 해군 이후에 이성계가 신진사대부랑 추진한 거. 경기도 지역 땅만 했습니다. 특이한 점은 전직, 현직, 퇴임한 관료랑 현직 관료한테 줬고 수조권을 준 거라 그랬죠. 토지 소유권을 준 게 아닙니다. 세습이 원칙은 불가했지만 현실적으로 세습이 가능했었죠. 수신전, 휴령전 같은 것처럼 유가족이나 유가족의 애기들을 위해서 줬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토지가 부족해져. 그래서 세조가 직전법으로 바꾸죠. 과전법을 직전법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현직 관료한테만 수조권을 준 거야. 현직 관료가 고민이 생기죠. 자기 퇴임하면은 먹고 살 일이 막막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세금을 과하게 삥 뜯어버리죠. 그래서 농민의 불만이 폭발하죠. 그래서 정부가 바꾸죠. 관수 관급제라고 했습니다. 오타라고 그랬습니다. 국가가 세금을 걷어서 관리한테 주는 거야. 왜? 관리가 직접 수정권을 행사했더니 너무 과하게 삥 뜯어가거든. 그래서 수도권 행사를 국가가 하고 그 걷은 것을 관리한테 주겠다. 이것이 관수 관급제. 역시 직전법이지만 운영 방식이 관수 관급제인 겁니다. 근데 이 직전법마저도
폐지합니다. 수도권 안 줘. 녹봉이라 해서 곡식만 직접 주게 됩니다. 요거 표로 정리한 게 과전법이 직전법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전직 주던 것을 없앴다고 했죠. 현직만. 그러다 보니까 토지를 현직에 있을 때 챙겨놔야 되겠다는 욕구가 증가하고 농민들을 괴롭히죠. 그래서 국가가 걷어서 국가가 직접 주는, 여기 주는 건 관리한테 주는 거죠. 한마디로 수도권을 누가 행사했다? 국가가 행사했다. 그리고 직접법은 아예 사라지고 녹봉만 줬다. 이 흐름입니다. 수치 제도, 그래서 토지가 어디 있는지 사람이 어디 있는지 체크를 해서 전세, 공납, 역을 삥 뜯었죠. 전세 처음에는 이 정도 걷었지만 나중에 똘똘한 세종대왕이 공법이라 해서 이런 거 만들었었죠. 근데 좀 복잡해. 이거 취지는 좋아요. 땅이 좋고 나쁨, 풍년 흉년에 따라서 걷는 거였는데 거의 연봉구등법의 최하 등급인 4두씩 걷었다고 그랬죠. 한결당. 이게 거의 고정화됩니다. 그래서 복잡해서 거의 이게 관례되고, 공납은 호별로 가구에 할당했었다고 그랬죠. 나중에 이게 문제가 됩니다. 역은 이런 사람들이 대상이었는데 군역과 요역이 있었고 요역이 훨씬 어려웠다라는 거. 근데 전쟁이 일어나지 않으면서 거의 군인들이 요역에 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려웠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16세기 이후에 개판이 돼. 방금 봤던 이 세 가지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죠. 지주가 소작인, 땅을 빌려서 농사짓는 소작인한테 자기의 세금을 전가시켜 버리죠. 그래서 죽어납니다. 그리고 공납, 특산물을 내야 되는데 받지를 않아. 왜? 관청에서 사또가 대신 구해 와가지고 백성한테 삥 뜯죠. 그래서 박납의 폐단이 벌어지죠. 납부를 방해한다. 왜? 농민한테 받으면은 얼마 삥 뜯지 못하니까. 그래서 대신 납부하고 백성한테 삥 뜯는다. 박납의 폐단이 발생을 합니다. 역, 그래서 군대를 가야 되는데 대신 보내거나 아예 나중에는 이것을 합법화해가지고 돈 받고 군대를 면제시켜주는 반군수포가 상행합니다. 나라에 군대가 없어. 그러니까 개판이요. 그리고 환국은 원래 어려울 때 빌려주고 돌려받는 제도였는데 고리대, 막대한 이자를 삥 뜯어먹는 세금으로 변질되었어. 이것이 임진왜란 이후에 개판이 되고 도적이 발생을 합니다. 이걸 표로 정리한 게 이거예요. 아까 안 했었네. 전세 공납 여기 있습니다. 전세는 이런 게 있었는데 세종대왕 때 이렇게 운영을 했었고, 하지만 거의 사두 최하 등급으로 고정화됐었다 그랬죠. 그래서 최저 세율로 거의 고정화되었다. 지주제가 확대되면서 지주가 소작인한테 전가시켰다. 자, 공납은 가구, 각 가구별로 할당을 했는데 문제는 가구에 할당한 그 물건이 더 이상 특산물이 그 지역에 나지가 않죠. 구하기 어렵단 말이야. 그래서 구해다 내더라도 사또가 받질 않아. 사또가 대신 구하고 백성한테 삥 뜯으려고 박납의 폐단이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역, 군역, 군대를 가야 되는데 전쟁이 없으니까 군인들한테 요역, 공사를 시킵니다. 너무 어려워. 그러다 보니까 안 가려고 그래. 그래서 대신 보내거나 방문수포 돈 받고 아예 군대를 면제시켜주거나 이런 폐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될 것이, 요거 해결한 것이 영정법, 요거 해결한 것이 대동법, 요거 해결한 것이 균역법입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가 되게 중요한데 요 오늘 배운 거 요 흐름을 이해 못하면 여기 못 따라가요. 그래서 양이 좀 많더라도 선생님 자세히 설명하는 거예요. 자, 농업 중농 정책으로 농사를 최우선시했다. 농사직설이라고 해서 우리 실정에 맞는 농사법을 정리했다. 농업 기술은 거의 고려 때 거를 업그레이드 시킨 겁니다. 확대해요. 2년 3작 고려 때 있었죠? 확산. 모내기법 고려 때 있었죠? 확산. 모내기법의 장점은 이모작이 가능하다. 12법 이미 있었죠? 확산. 목화재배 이미 있었죠? 확산. 지금 보니까 다 확산이네. 이미 고려 때 다 시작된 거예요. 모내기법도 특히 요거 가지고 장난 많이 칩니다. 이미 고려 때 있었어요. 전국으로 확대된 것이 언제다? 조선 후기다. 이건 조선 후기 때 선생님이 무지 강조할 겁니다. 그래서 모내기법이 장점이 많기 때문에 조선 후기 때 확대된다는 건 꼭 기억해 주세요. 수공업은 무조건 조선 초는 관영 수공업이다. 그래서 공장안이라고 하는 장부에 기술자 등록시켜 놓고 물건을 찍어내게 시켰다. 상업 국가가 통제했었죠. 농업 국가이기 때문에 한성에 서울이 있었다. 그래서 경복궁이 있으면 양쪽에 시전을 설치했었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 활약하는 상인을 뭐라 불렀다? 시전 상인. 얘네들은 국가가 허락해줬죠. 그래서 독점 판매권 인정받았어요. 그래서 잡상인이 오면 어떻게 한다? 얘를 때려잡았다. 이 때려잡는 권리를 뭐라 그런다? 금난전권이라고 부른다. 난전, 잡상인들을 금지시킬 수 있는 권리. 그래서 독점 판매권. 왜? 얘네들은 국가에 세금 내기 때문에. 세금을 내고 국가가 원하는 것을 만들어 줘야 돼.
그리고 독점 판매권이 있고 이런 잡상인들을 때려잡을 수 있는 금단 정권이 있었어요. 기억납니까? 이 금단 정권 없앤 사람 배웠습니다. 정조대왕이었어요. 자, 정부의 허가를 받은 보부상. 나중에 장씨가 시장인데 시장이 전국으로 확대돼요. 그때 이 보부상들이 많이 돌아다녀요. 정부가 허가해준 상인 중에 하나인데 얘네들은 이렇게 쓰면은 등에다 물건을 쥐고 머리에다 이고 시장과 시장 사이를 돌아다니면서 물건을 띄어다 파는 애들을 보부상이라고 부르고 조선 후기 때 막대한 활약을 한다라는 거. 자,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세조는 기억하라고 그랬죠? 직전법 시상 왔습니다. 전직을 없애고 현직한테만 토지를 줬죠? 왜? 토지가 부족하니까. 조선시대 때는 16살에서 60세까지 양인 남자들한테 군역과 요역을 부과했습니다. 15세 아니에요. 16세. 조선 전기 수공업은 관청 수공업이라고 그랬죠? 관영 국가가 운영하다 똑같은 말이에요. 관청 관영 수공업. 그래서 장인을 관청에 소속시켰죠. 그래서 공장안이라는 명부가 있었습니다. 여기 이름 출석부 만들어 놓고 물건을 찌개내기 시켰다. 세종 때 농사직설로 농사법 정리했죠. 우리 풍토에 맞는 거. 자주적이라는 표현 쓴다고 했었어요. 성종 때 실시한 토지제도. 원래 직전법을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직전법을 하니까 이 땅에서 수조권을 받은 이 관리가 백성들한테 과도하게 삥 뜯어버리죠. 그래서 이걸 바꾼 게 뭐였어요? 관수 관급제죠. 그래서 이 땅에서 관리가 너무 과하게 삥 뜯으니까 국가가 걷어서 국가가 준 거죠. 국가가 걷었대. 관수 국가가 줬대. 관급 그래서 관수 관급제라고 합니다. 이걸 토지제도라고 하는데 직전법의 운영 방식 중에 하나예요. 굳이 뭐 토지제도로 해도 되겠지만 운영 방식이 이렇게 했다라는 거. 국가가 걷었다 관수 국가가 줬다 관급. 그래서 이거랑 좀 차이가 있죠. 수조권을 관리가 행사하느냐 국가가 행사하느냐. 관수관급제 성종 때네요. 자, 경제적 확대하고 농업기술 발전에 힘쓰는 국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농사를 장려한 정책은 중농정책이다. 조선은 중농정책이었었죠. 자, 고려말 위화도 회군 이후에 마련된 과전법. 조선의 기본 토지 제도이긴 하지만 위화도 회군 이후에 신진사대부 해주려고 이미 시작했었죠. 세종 똘똘이라고 그랬죠. 너무 똘똘해가지고 좀 복잡한 거 만들었죠. 전분육등법, 연분구등법. 비옥도에 따라서 6등급으로, 풍흉에 따라서 9등법으로. 하지만 풍흉에 따라 9등법이지만 원래 상상년, 뭐 상중년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 그러다 하하년 해가지고 하하년에 해당되는 1결당 4도로 거의 고정화됐었다 그랬죠. 그리고 한성에 시장을 설치하고 경시서라는 걸 둡니다. 상인들을 감시하기 위해서 경시서. 아까 앞에 안 나왔어요. 자, 경기 지역에 한해서 줬대. 전현직 줬대. 수조권 줬대. 딱 봐도 과전법이죠. 직접법은 뭐예요? 현직한테만 줬잖아. 자, 휴경을 하지 않는데 쉴 휴자죠. 농사를 쉬는 거 뭐가 발달했기 때문에 시비법이. 모내기는 이모작이 가능했었죠. 자, 왕실이나 관청이 필요한 특정 물건을 독점 판매권을 가지고 있대. 시전 상인이죠. 시전 상인.